쇼! 달순의 라이브! 분데스리가는 다가오는 주말이지만 그렇죠. 네. 독일은 지난 주말에 이제 포카를 통해서 맞아요. 네. 새 시즌을 개막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빵빵 잘했어요. 네. 이게 뭐 독일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카를 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리그 개막하는 게 수순이거든요. 약간 다른 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 실더 같은 느낌. 그 약간은 뭐 그럴 뭐 수도 그런 있겠죠. 느낌. 물론 뭐 커뮤니티 실드는 좀 뭐 다르긴 하지만, 슈퍼컵이지만. 네 느낌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오프닝 세레머니로 포카를 그렇죠. 하고 네. 리그 여는 네. 이런 느낌인데, 근데 네.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 첫 경기를 했는데 잘하더라. 다행이에요. 15골 넣는다 했는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15골 얘기를 우리 하레모 형이 먼저 했구나. 그래도 15골은 넣겠죠. 그러고 제가 시즌으로 시즌. 네. 시즌. 사실은 제가 시즌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시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거뒀던 기록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대전제가 일단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황희찬 선수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는 이제 전성기를 향해서 가는 선수고, 그렇죠. 나이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유스팀부터 들어간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18살에 함부르크에서 데뷔를 했단 말이죠. 만 18살에. 다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긴 그러니까 해요. 시작점은 사실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 함부르크 11시즌과 황희찬 선수의 올 시즌 라이프치히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 일단은 그러니까 옳지는 않다. 직접적인 비교는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기록을 놓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도 레버쿠젠에서의 첫 시즌 정도? 면은 황희찬 선수의 지금 라이프치히와 비교를 해도 좀 엇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팀 오케이, 레벨도 좀 비슷하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데이터적으로. 그렇죠. 오케이, 그런 네네. 전제는 깔고 네. 서로 상황과 조건이 달랐기 네.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네. 황희찬 선수가 어쨌든 독일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 잘 기록했던 것을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좀 맞아 들어갈 수 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지금 그림상 원톱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경기 시작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원톱이 맞아요.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고, 그런데 경기 초반에 골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초반에. 황희찬 선수가 보여줄 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공간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라든지 컷백을 뒤로 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고, 골키퍼 실수가 좀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또 캐치하는 것도 황희찬 선수의 능력이니까 팀플레이에 굉장히 잘 녹아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사실 이제 약간 원톱을 섰을 때는 약간 황희찬 선수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원톱에 좀 완전히 맞는다는 느낌 그렇죠. 조금 적었고, 네. 그다음에 동료들도 아무래도 이제 공식 첫 경기다 보니까 약간 좀 컨비네이션이 완벽하진 않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네, 네. 좋아지더라고요. 네. 황희찬 선수가 약간 사이드로 돌면서 프리하게, 그리고 이제 투톱으로 올라가고 이럴 때부터 더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예. 이게 황희찬 선수의 3가지 롤도 롤이지만 나겔스만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풀타임을 일부러 뛰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교체 안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시험을 다 해보면서 여기에도 맞춰보고 저기에도 맞춰보고 네. 폴센하고도 합을 맞춰보고 뭐 이선에 다른 선수들도 계속 투입을 하면 황희찬은 계속 남겨놓은 게 이 방향에서도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경기를 뛰면서 확인을 한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어떤 공격 포인트도 공격 포인트지만 나겔스만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3가지 역할과 더불어서 90분 다 뛰게 한 건 네. 올 시즌 어쨌든 황희찬을 분명히 자기의 주전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야 쟤는 어떤 역할과 포지션을 줘야지 제일 좋을까?를 첫 경기에서 그것만은 분명하게 함의를 읽을 수 있다. 네. 어쨌든 베르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 17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17반을 해야 되는데 17반이 아니라 사실은 황희찬은 더 많이 해야죠. 1반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10시 한 7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황희찬이 이렇게 뭐 감독도 중용을 했고 역할도 줬고 네. 90분도 줬는데 사실 이 티모 베르너의 역할을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 티모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 뛰면서 보여줬던 네. 평균의 티맵이 시즌 네네. 평균의 티맵인데, 황희찬 선수가 그 이제 이번에 포칼에서 보여줬던 운전 저는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쓰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렇게 전방으로도 쓰게 하고. 그러니까 베르너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34게임을 이제 한 시즌을 치르면서 라이프치히가 거의 28, 29경기를 투톱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트맵이 저렇게 찍힌다는 건 전형적인 투톱은 아니란 뜻이잖아요. 저건 전혀 아니. 왼쪽 미드필더죠, 저거는. 그 윙백이죠, 거의. 나겔스만 감독이 라이프치히의 축구는 우리가 그냥 아주 클래식한 개념의 뭐 4-4-2, 뭐 3-5-2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걸 읽으면 안 됩니다. 벌떼 축구. 진짜 막 다 올라가고 다 내려가고 네. 엄청나게 공격과 수비에 네. 하고 기본적인 아주 클래식한 개념의 포지션이 파괴가 일어나는 축구이기 네.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티모 베르너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투톱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어서 움직인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티모 베르너가 첼시에 가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도 참 궁금하기는 해요. 저런 스타일로 계속 뛰어왔는데 첼시에서는 과연 어떤 히트맵을 찍을지 이런 거 참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역할로서는 황희찬 선수가 지금 티모 베르너의 저런 걸 대체 좀 해줘야 되고 포칼에서 보여줬던 것도 이제 티모 베르너의 저런 움직임하고 굉장히 유사했다. 대체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첫 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뭔가 역할까지 대체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완벽한 주전 맞냐? 올 시즌 완벽한 주전 뛸 것 같습니까? 저는 90% 이상. 90 이상? 네, 90 이상. 10% 일단 그렇게 물어볼게요. 그 10%까지 뺀 건 뭡니까? 100에서. 폴센이 갑자기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막 하던지 이런 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 10% 남아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폴센은 경쟁자입니까? 서로가 어떤 도와주는 어떤 그 협조자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서너 경기 3, 4라운드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톱을 고집을 할 것이냐. 사실은 후반에 2골을 넣은 거잖아요. 전반에 1골 넣고 어쨌든 뉘른베르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봤을 때 그걸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에 1대0은 아쉬운 점수기는 해요. 그러면 1대0으로 끝났다. 전반이 원톱을 계속 세웠다. 이렇게 본다면 원톱을 계속 고민할까? 고민을 하긴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리그 경기에서는 폴세나가 투톱을 놓을 것이냐. 이거는 좀 봐야 될 거야. 그거는 순수하게 감독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황희찬 원톱이 아주 효율적이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 이미 몇 시즌을 맞춰왔어요. 폴센 말씀드렸다시피 4부부터 온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다른 선수들의 이 합, 황희찬 선수의 합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네. 루크먼은 약간 좀 루크먼 백업이라고 하죠. 루크먼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에버튼으로 임대를 갔었으니까 사실 이 선수는 조금 더 내다본 선수거든요. 당장 뭐 지난 시즌에 바로 써먹으려는 건 아닌데 지지난 시즌에 교체 카드로도 꽤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좋은 선수긴 하지만 당장 황희찬과는 아니다. 포지션 경쟁할 만한 선수는 아니다. 이 선수는 확실하게는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측면 쪽에서 하는 선수, 이 선수도 원톱형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루크만은 당장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게 그렇게 황희찬 선수가 어떤 위치건 간에 딱 주전으로 쓸 만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능력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보면서도 무슨 얘기했냐면 이렇게 3가지 롤을 막 주잖아요. 와 역시 나겔스만 감독이 그냥 보통 감독이 아니네. 근데 사실은 그런 형태로 경기 중에도 포메이션이나 뭐 포지션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죠. 사실 없진 않죠. 다른 감독도? 네, 다른 감독도 그렇죠.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겔스만 감독 자체에 대한 기대가 더 있으니까 와 우리 황희찬 선수가 나겔스만 감독 아래서는 또 얼마큼 성장을 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나겔스만 감독의 훈련법이 사실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이게 좀 훈련장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호펜하임 시절인데 솔직히 라이프치히에 와서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아직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호펜하임에서 저렇게 크게 저런 걸 뭐라 그러죠? 저런 전광판? 저런 걸 그려놓고 실제로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펜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뛰어. 이렇게 우리 훈련할 때 이렇게 보듯이 빨간 펜으로 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훈련을 하다가 중지를 딱 해서 너 여기서 왜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갔어야 돼.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준다는 거죠. 사실 선수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큰 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니까. 이런 나겔스만 아래서 황희찬이 잘할까? 아니 맞을까?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희찬이 우리 좀만 기억을 좀 복귀해보면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만 가지 않아 그랬는데 그런 진화를 이뤄내면서 또 올라갔잖아요. 그런 막 또 변화해가지고 난 그게 황희찬이 멋있는 것 같아요. 다 그거 또 깨고 올라가고 근데 이런 좋은 지도자가 또 그거를 딱 시너지가 있어서 폭발하게 되면 더 좋으니까.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가 독일 무대에서 넣었던 어떤 스탯적인 공격의 스탯 골을 가장 분데스리가에서 많이 넣었던 건 저 함부르크 시절입니다. 자 함부르크 시절에 2012-13 시즌 때 33경기를 뛰어서 12골을 넣었던 게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은 가장 많이 넣은 거고 저 레버쿠젠 14-15 시즌은 뭐냐면 모든 대회를 다 통틀어서 한 시즌 동안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17골이 최다 이제 골이었단 말이에요. 뒤에는 이제 어시스트 나와 있는 거고. 12-13이 함부르크 마지막 시즌이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황희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의 손흥민의 한 시즌 최다골, 한 시즌 최다골 요거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2골은 넘었을 것 같아요. 네, 분데스리가 12골은 넘어선다. 네. 그러면은 시즌 17골 뭐 이미 포칼에서도 하나 넣었는데? 좀 더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넣었어야 된다. 거기서 더 넣었어야 되는데. 2라운드가 조금 잘 만나야 되는데. 네, 참 그게 걱정이네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해줬던 하지만 이 전제는 뭐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전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는 18살에 함부르크에서 데뷔를 했어요. 물론 더 일찍 가서 유스팀을 거쳤죠. 그리고 아까 전제를 할 때 하나 빼놨던 것 중에 하나는 함부르크에서 2010, 2011 시즌에 데뷔를 할 때 네. 그때 아마 많이 생각들 나실 거예요.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다? 반니스텔로이. 반니스텔로이라는 엄청난 물론 전성기가 지나서 왔지만 손흥민 선수를 참 많이 챙겨줬다고 해요. 공격수의 움직임은 이런 것이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꼭 얘기해주지 않아도 저거구나라는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황희찬은 곧바로 라이프치히에 와서 원톱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모범이 돼야 되는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범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손흥민은 나이도 어렸고 네. 그렇게 따라갈 만한 그렇죠. 선수가 있었는데 황희찬은 나이도 일정하게 돼 있고 자기가 끌어가야 되는 서로의 상황과 조건은 다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 두 선수의 스탯을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달라요. 반니스텔로이 있었죠.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물라덴 페트리치라는 선수가 있었죠. 함부르크 시절에는 이 선수들이 워낙 잘 나갈 때였으니까 그 선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함부르크의 마지막 시즌에 저렇게 많은 골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단계를 밟아 나갔다는 건데 황희찬 선수는 지금 왔을 때는 당장 저거를 바로 해줘야 되는 거죠. 전제가 다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공격 순위가 지금 기대는 초반부터 너무 첫 경기부터 하나의 골 하나의 도움을 하다 보니까 네. 기대치 높아졌죠. 이거 그리고 사실 라이프치히가 또 좋은 팀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라이프치히가 또 좋은 팀이니까 이거 그런데도 아까 얘기해줬지만 거의 그냥 주전. 네. 그냥 따놓은 닭주전이고 그러니까 요거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했던 거 넘어서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겁니까? 네. 그게 냉정하게 봐야죠. 바이에른 뮌헨,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어떻게 보면 빅4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기서 플러스 1강, 마이너스 1강. 네. 우리는 초일강. 네. 자,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권역에 들어가는 이런 팀들, 상위권 팀들 서너 팀에서 그 팀의 주전을 확보하는 간판 공격수가 두 자릿수 골을 못 넣는다? 그럼 실패한 시즌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맨날 그거는 우리 차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두 자릿수 득점 리그. 그 팀을 끌어가는 에이스 공격수면 그건 무조건 10골 이상 때려 넣는 거라고. 그래서 10골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그 팀을 상징하는 공격수라고 하는 거에 기본 수치라는 거예요. 두 자릿수. 그러면 황희찬도 지금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지금 라이프치히에서는 그게 최전방 원톱이건 투톱이건 아니면 2선이건 간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금 황희찬이 끌어가야 되는 위치인데 맞아요. 10골 이상? 그건 넣어줘야지. 그걸 못 넣으면 성공한 시즌이라고 보기는 사실 냉정하게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매우 그러니까 높다고 봐요. 저 12골 분데스리가 최다골도 넘어설 것 같고 한 시즌 17골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17골 왜 이렇게 1라운드에 더 넣었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요까지 짧게 끝낼까요? 네. 짧지 않았습니다. 1시간 했습니다. 네. 1시간 했나요? 우리가 좀 빨리 들어갔나? 네. 네. 고맙습니다.